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여자입니다. 많은 여자분들과 또 무개념한 배우자 집안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큰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1살, 저는 3년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는 기술직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주위에서는 더 나은 조건의 사람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걱정 섞인 말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하고 착한 사람인지. 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무엇보다 저라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면 마음 편하고 따뜻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결국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성장한 뒤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어요.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은 외아들이었죠. 그래서인지 신혼 초부터 어머님은 유난히 우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이었고 예고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일도 잦았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이런저런 살림살이를 직접 챙겨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런 세심함에 감사하기도 했죠. 처음 몇 주간은 정말 그랬습니다. 저한테 세상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사람처럼 다정했고 남편 앞에서도 우리 며느리 아주 야무지다, 깨끗하고 부지런해서 마음에 든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그 다정함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첫 짜증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마침 귀가하던 어머님과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이 저한테 다가와 한마디 툭 내뱉으셨습니다. 야 며느리, 너 대기업 다닌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냐? 내가 오늘 네 집 오는 길에 쓰레기 들고 나오는 내 아들 봤다. 직장에서 고생하고 온 애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죠.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녁 준비하느라 바빴고 설거지까지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직장 다녀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 정도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사는 시대잖아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님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참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말을 꼭꼭 되받아쳐야 속이 시원하냐?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니요, 어머님, 틀리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묘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입을 굳게 다물고는 갑자기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또 한마디 하셨어요. 집이 왜 이렇게 침침하냐? 조명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어. 아, 내가 들어오자마자 눈이 피곤하더라니까. 요즘은 너무 밝은 조명보다 이렇게 은은한 조명이 좋다고 해요. 눈에도 편하고 분위기도 안정되고요. 실제로 이런 조명 많이들 써요. 전문가가 조도 계산해서 설치한 거예요. 넌 꼭 한마디도 안 주고 받아치는구나. 어디서 그렇게 말대답하는 버릇을 배웠니? 시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지려고 하질 않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이해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또 갑자기 말을 돌리셨어요. 그나저나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꾼 거냐? 내가 아들 집에 오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야 해? 그때는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입장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희 부부는 이제 막 가정을 시작했잖아요. 두 사람이 조용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실 땐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머님의 눈이 동그래졌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예고 방문하라는 거냐? 야, 너 진짜 너무하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시댁 친정 가릴 것 없이 다 존중하는 분위기잖아요. 저희도 어머님 오시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신혼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말투가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꼭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기억 후 마지막 말을 하려 하지. 저는 팩트를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남편도 제 말투 괜찮다고 해요. 어머님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넌 참 어딜 가도 적응하기 힘들겠다. 며느리 복도 팔자라는데 내가 복 없는 팔자인가 보다. 이쯤 되자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멈추질 않으셨어요. 거실 이곳저곳을 훑어보며 잔소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소파는 뭐야? 등받이도 낮고 색깔도 칙칙하고 이런 걸 왜 샀니?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통 뚜껑은 다 따로 돌고 이따위로 살림을 하냐? 옛날식이긴 해도 난 네 나이 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겼어.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처음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괜히 말 섞다가 또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말끝마다 짜증을 섞어내도 그날 있었던 일은 제 안에서 곱씹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들르셨습니다. 한 주에 한 번쯤은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랑 차도 마시고 그래야지 하시면서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평일 저녁에도 뜬금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방문은 늘 잔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부엌 정리는 왜 이리 덜 됐냐? 소파 쿠션이 왜 늘 그 자리에 그대로냐? 빨래는 이틀에 한 번은 돌려야 한다느니 모든 말이 잔소리는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말투는 늘 한마디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자기야,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 주말에 오시는 건 괜찮은데 평일에도 불쑥 오시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 옷 갈아입다가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식겁한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 우리 신혼인데 너무 자주 오는 건 좀 그렇다고 말했어. 근데 들으시질 않으셔. 오히려 당신이 불편해하냐고 되묻기만 하시더라고. 그럼 어떡해? 뭐 계속 이대로 놔둬야 해? 내가 계속 말씀드려 볼게. 조금만 참아주라. 미안해 여보. 저희 부부는 연애 때처럼 불타는 신혼을 보내진 못했습니다. 둘 다 바쁜 직장인이었고 서로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퇴근 후엔 자기 개발에 열중했어요. 자격증 공부도 하고 업무 관련 기술도 따로 공부하더라고요. 저도 회사 일로 야근이 많았고 집에 와서도 메일 체크하고 보고서 정리하느라 늘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죠. 그렇게 일상의 루틴에 서로 젖어들었지만 다행히 큰 다툼은 없었어요. 말이 잘 통했고 서로의 사정도 이해해주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저희는 각자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결혼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기술팀장이네? 우리 남편 진짜 고생 많았어. 나 다 봤거든. 밤마다 잠 줄이면서 공부하던 거.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래봤자 당신 연봉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난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연봉이 다가 아니잖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가끔 질투나. 뭐라고? 질투? 이상하지? 남편이 아내를 질투한다는 게.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특히 주변에서 네 마누라 대기업 다니잖아 부럽다. 와 그래도 너희 집은 돈 걱정 없겠다. 마누라 잘 모셔라. 이런 말들 들으면 괜히 위축돼.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그런 내색 하나 없던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다니. 이 양반아,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마누라를 질투하냐?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나도 내 자리 지키느라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는 거 똑같아. 알아.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누가 우리 부부 비교하는 말만 꺼내면 나도 모르게 주눅 들고 현타가 와. 당신한테 한참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미안해. 저는 살짝 한숨을 쉬며 남편 옆에 바짝 다가앉았어요. 자기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딴 말하는 인간들이 문제지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야. 남의 부부 사이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 오히려 그런 말에 흔들리는 게 더 어리석은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씁쓸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죠. 이참에 인간관계 좀 정리해. 남 비교하고 헐뜯고 그런 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엮이지 마.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둘이 서로 믿고 잘 사는 거야. 당신은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배울 점 많다고 느낀 적 많아. 그러니까 제발 그런 헛생각은 집어치워. 그제야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왠지 그 웃음 뒤에 말 못했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말로 꺼내놓는 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답답한 건 눌러두지 않고 조심스레 이야기했고 서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는 대신 함께 방법을 찾으려 했었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마움이나 애정처럼 더 표현해야 할 것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저를 못마땅해 하는 분이 계셨으니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에게 시비조로 말씀하셨어요. 넌 대기업 다닌다는 애가 어쩜 그렇게 살림이 늘질 않냐?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벼? 시어머니의 말투와 표정은 한껏 비아냥이 섞여 있었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어머님, 저희 둘 다 바쁘지만 살림 잘하면서 살아요.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식사도 직접 해먹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선 충분히 잘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어머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버릇없이 말 대답하는 건 절대 안 바뀌는 거냐? 내가 진짜 참는다 참아. 공부 좀 잘했다고 이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너, 내 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하냐? 가르치듯이? 가르치다뇨.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그러자 어머님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향해 날카롭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 네 똥 굵다. 잘났단 거 나도 알아. 근데 왜 남들 다 아는 임신은 못하고 있는 거냐? 자, 이번엔 뭐라고 말할 건데? 그 말은 정말 심장이 멎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죠. 남편이랑 저 협의했어요.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자리 잡고 나면 이세를 갖자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비웃듯 웃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니들이 자리를 못 잡았냐? 너 과장됐다며. 내 아들은 기술팀장 됐지. 집 대출금도 다 갚았잖아. 도대체 네가 말하는 자리라는 게 뭔데? 다 갖춰졌는데 뭘 더 바라냐?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욕심이 많다 보니 아직 멀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젠 아이를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제야 어머님의 표정이 좀 누그러졌고 어이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아주 오랜만에 시애미 말이 맞다 하네. 그래, 그럼 아이나 가져봐. 뭐든 잘하는 네가 애도 쉽게 낳겠지.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남편과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가져보자고 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주기를 계산해가며 몸을 맞췄고 배란일을 체크해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임신 테스트기도 매번 약국에서 사다 놓고 며칠에 한 번씩 확인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두 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괜찮아, 우리 금방 생길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얼굴엔 말과는 다른 감정이 늘 비쳐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로 자꾸만 실망이 드러났고 가끔씩 생각에 잠긴 눈빛은 멍하니 공허했죠. 저는 그 표정을 모른 척하며 그저 우리 둘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실망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놓고 실망했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태도였어요. 어느 날은 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하셨습니다. 너 대체 왜 애가 안 들어서는 거냐? 몸에 뭐라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병원 가보랬잖아. 아직도 안 갔다는 거야? 저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직 준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직 젊잖아요.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또 말 대답하네. 야, 요즘 세상에 불임 부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라고 예외일 거란 확신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런 근거 없는 낙관 따위 들이대지 마. 지금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아. 결과 나오면 내 앞에서 보고해. 이번에도 내 말 무시하면 진짜 가만 안 둬. 그 말에 남편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 때 제 발끝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길 바라는 마음과 혹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먼저 남편은 의사 선생님에게 아주 건강하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정자수, 활동성 모두 정상 이상이었죠. 그걸 듣고 웃으며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길은 제게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곧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죠. 아내분께서는 불임은 아닙니다만 자연 임신은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요? 제가 되물었을 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네, 자궁 내막 상태가 아주 얇고 배란도 불규칙하십니다.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가 겹치면서 몸이 임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제 나이 이제 겨우 30 중반이에요. 이 나이에 벌써 시험관 아이를 권하시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험관 시술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리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자연 임신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세요. 만약 다른 병원에 가셔도 아마 비슷한 진단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한순간 숨이 가빠지는 느낌, 마치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아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호르몬 주사, 혈액 검사, 배란일 계산, 병원 출입, 모든 게 생소하고 복잡하고 낯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보다 정신이 먼저 무너졌죠. 시술 첫 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저희 부부 사이를 조용히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는 경우 많다는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졌죠.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며느리 하나 있는 게 몸이 그 모양이냐? 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 하나를 못 가지냐? 시험관으로 애 만든다 했을 때부터 내가 불안했어. 역시 나구만. 시어머니는 선을 넘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람 하나를 바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도대체 과거에 몸을 어떻게 굴린 거냐? 너 솔직히 말해봐. 내 아들 만나기 전에 남자들하고 복잡했었지?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머님. 전 일만 열심히 했고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경우 많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자르듯 쏘아붙였습니다. 포장은 잘하네. 넌 항상 그래.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자신을 포장해. 근데 아니거든? 몸뚱아리 하나 간수 못해서 우리 집안 대를 끊게 생겼잖아. 난 내 손주 얼굴도 못 본 채 죽을 판이라고. 어머님, 저 아직 나이 젊어요. 서두르지 않고 여러 번 시도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진심으로 아이 갖고 싶어요. 하지만 그 다짐도 시모에겐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네 나이가 36이야. 곧 40이라고. 인날가 빠진 깨지봐. 누구처럼 40 넘어 임신하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님은 전화나 문자를 하시든 직접 찾아오든 저를 심하게 압박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냐? 이번엔 성공했냐? 그 몸으로 될 리가 있겠냐?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거냐? 그 말들 처음엔 한기로 흘리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어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매번 마음에 담겼고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제 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한숨이 나왔습니다. 조금 우울해지니 밥을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 먹는 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식사량이 줄고 체중도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말랐어. 잘 좀 먹어. 하지만 입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고 몸도 마음도 삐쩍 말라갔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머리가 핑 돌면서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이 뱅뱅 돌고 속이 메스꺼웠고 눈앞이 자꾸 흐릿해졌어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요. 일단 며칠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 하나 가지려고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며칠을 병원에서 보내고 퇴원하면서 회사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몸은 괜찮아졌다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힘든 거 알고 있어요. 3개월만 쉬어. 회사는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돌아와. 자네 자리는 내가 지켜놓을 테니까. 그렇게 뜻밖의 휴직을 하게 됐고 저는 긴 시간을 손에 쥐게 되었지만 막상 집에 있으니 마음은 더 가라앉았습니다.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다 보면 시간이 더디게 흘렀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 마음도 몸도 더 망가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친정에 한두 달 다녀올까봐. 아무래도 엄마 옆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녀와. 장모님도 보고 마음도 좀 식히고. 당신이 편해지는 게 먼저야.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혹시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래서 괜히 툭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없는 게 당신한테 더 낫겠지?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보. 난 우리가 아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에게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해.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건 우리의 결핍이 아니야. 지금은 당신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처가에 가서 푹 쉬고 마음 좀 비우고 돌아와. 알았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집에 간다고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뜻밖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아가, 네가 나 때문에 쓰러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미안하다. 그 사돈집에 가서 몸조리 잘하고 와라. 네? 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저 스스로 감당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달려와 절 끌어안았습니다.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이렇게 말랐어? 김서방이 힘들게 한 거야? 아니면 그 시어머니란 사람이 또 괴롭혔어?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회사 일도 그렇고 임신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좀 지친 거야. 좀만 쉬면 나아질 거야. 엄마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우 진짜 걱정이다 걱정. 말라빠진 얼굴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자 일단 밥부터 먹자. 빈속부터 채워야 정신 차리지. 금세 따뜻한 반찬이 상 위에 차려졌고 저는 오랜만에 엄마의 집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한 끼도 편히 넘기지 못했던 밥이 엄마 손맛 덕분인지 곧잘 넘어갔습니다. 엄마 신기하다. 잘 먹히네. 어제까지만 해도 밥이 목에 걸려서 죽만 먹었거든. 그러게 네가 이래서야. 건강이 제일인데. 그깟 시험관이고 뭐고 몸부터 추스려야지. 아우 속상해 죽겠네 정말. 엄마 자꾸 한숨 쉬지 마. 나 금방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오빠 때문에 그래. 오빠? 왜? 너도 할 건 알아야 하니 말해줄게. 네 오빠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 뭐라고?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덜컥 떨렸고 밥을 삼키다 말고 목이 메어 기침이 터졌습니다. 엄마 진짜야? 오빠가 이혼을 했다고? 새언니랑 사이 좋잖아. 내가 보기엔 언제나 다정해 보였는데? 말도 마라. 겉으로 보기엔 그랬지.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다는 아니더라. 네 올케가 바람이 났대. 그것도 집안 사람들도 다 아는 상황에서 결국 6개월 넘게 이혼 소송하다 이제야 정리됐어. 남남 됐지. 뭐? 바람? 진짜 웃기는 여자네. 오빠는 괜찮대? 집에 가봤더니 말도 없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만 있고 먹는 것도 줄고 한숨만 쉬면서 지낸다. 내 속도 터지지.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그러다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네 올케 카톡 프사 좀 봐. 벌써 바람난 놈이랑 살림 차렸다면서 이따위로 사진 올려놨어. 사진 속엔 낯선 남자와 다정히 어깨를 맞댄 채 웃고 있는 전 새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이혼하자마자 이렇게 대놓고 살림을 차릴 수가 있어? 엄마, 이 여자 그냥 놔둬도 되는 거야? 우리가 가서 복수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미 다녀왔어. 머리채 잡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들었지. 그러다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합의금도 물어줬어. 엄마 진짜? 그럼 나도 불렀어야지. 같이 가서 시원하게 한판 해줬을 텐데. 너한테까지 그런 집 나누고 싶지 않았어. 네 오빠도 너한텐 비밀로 하자고 했고. 너도 지금 아픈데 내가 뭘 또 얹겠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또 다른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안 자체가 문제더라. 올케 여동생 이혼만 2번 했대. 그것도 바람나서. 남동생도 유부녀랑 바람 피우다 상간남으로 고소당하고. 그 집안은 그냥 바람이 유전인 집안이더라. 듣는 내내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새언니는 참 단정하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가정을 무너뜨릴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엄마, 진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말 그대로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거네. 내 말이 그 말이다. 생긴 건 조신하고 순진하게 보였는데 뒤에선 아주 멋대로 하고 살았더라고. 제 몸이 아파서 친정에 갔는데 오빠 소식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아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친정에 갔으니 바로 신혼집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엄마와 둘이 밥도 잘 차려 먹었고 잠도 잘 잤습니다. 또 오빠를 불러다가 위로도 해주고 술도 많이 마셨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복직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신혼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일이 바쁘다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친정에 가 있을 때도 제대로 된 통화를 못해서 실망을 많이 했죠. 이틀을 혼자 집에서 지내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시모 표정을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답니다. 친정에서 늘어지게 쉬다 왔냐? 얼굴에 살 붙은 거 봐라. 어머님, 그 이한테 무슨 일 있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뭐? 넌 CM이 보자마자 네 남편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묻는 거냐? 그이가 친정에 있을 때 통화를 30초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표정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것 같네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잖아요. 저는 제대로 느낌을 받아서 시어머니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참나, 머리가 이럴 땐 또 좋네. 눈치가 빠른 건가? 맞다. 내 아들 여자 생겼다. 네가 몸 아프기 시작하기 전부터 애인 있었어. 뭐라고요? 그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상했음에도 직접적으로 들으니 열받더라고요. 얘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야, 네가 애 하나 못 가지니까 내 아들 마음이 변한 건데 뭘 그렇게 오바를 떠냐?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게 큰 죄였나 봐요. 그래서 그이가 바람나서 어머님을 대신 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 우리 쉽게 가자. 이혼해라. 너 괜히 소송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위자료로 이 아파트 받아라. 애 못 낳는 너한테 주는 위자료로 이 정도면 과분하지 않겠냐? 어머님도 진짜 웃기신 분이네요. 이런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다니. 저한테 조금도 미안함이 없나 봐요. 야, 네가 애만 잘 가져서 봐라. 여기까지 왔겠냐? 번식은 인간의 본능이야. 내 아들이 자식을 가지고 싶어서 다른 애인 사귀었고 지금은 임신한 상태라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이가 이미 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말에 더 기가 차더군요. 아, 상간녀가 이미 손주를 임신했군요. 참 재밌네요. 이게 실성을 했나. 야, 아무튼 쉽게 가자. 너 이 아파트 엄청 비싼 거 알지? 그리고 내 아들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 너도 알 거다. 우리도 큰 결정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받아들여라. 머릿속이 뒤엉키긴 했지만 이성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분노해봤자 손해보는 건 저 하나뿐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한숨을 크게 내셨습니다. 그이 오라고 하세요. 이혼 도장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도장 받아가라고 하세요. 그냥 여기서 찍으면 안 되냐? 끝낼 때 끝내더라도 얼굴은 보고 말해야죠. 결국 며칠 뒤에 남편이 집에 왔고 저는 그 일을 보자마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얼굴을 닦더니 이혼장을 들이밀었어요. 자, 이혼하자. 나쁜 자식. 그래, 실컷 욕해. 하지만 어쩌겠어. 내 마음이 이미 딴 데 갔으니. 나 곧 아빠 돼. 그래, 아주 좋아 죽겠구나 이 개자식아. 이번엔 주먹으로 턱주가리를 날렸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화풀이 하려고 남편 놈을 붙잡고 땀이 흠뻑 날 때까지 흠씬 두들겨 패줬어요. 그렇게 실컷 패주고 나니 조금 속이 풀렸죠. 그리고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법원에서 그이와 남남이 되어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 놈이 상간녀와 같이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저는 상간녀를 보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답니다. 집으로 가기 전 부동산에 들러 집을 내놨습니다. 요즘 부동산 침체기라서 언제 팔릴지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돌아왔죠. 회사를 다시 복직해서 밀린 일 처리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혼한 상황인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서 제 자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이혼 판결 일주일 뒤에 집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전 남편의 짐을 가지러 오셨답니다. 내 아들 짐 좀 가지러 왔다. 네, 가져가세요. 넌 좋겠다. 이 아파트 꿀꺽해서. 네,
이 정도 위자료면 바로 이혼 도장 찍어주고도 남죠. 무서운 기집애. 어떻게 이혼하고 그렇게 멀쩡할 수 있냐? 아, 그게 실은 어머님 아들이 만나는 여자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상간녀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그 여자 미혼이라고 했다면서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 애가 둘이나 있는 걸로 아는데. 뭐야? 이게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네가 내 새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아, 제가 괜한 말 했나 봐요. 그럼 새 며느리랑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사세요. 그렇게 될진 모르겠지만요. 아주 악담을 해라. 괜히 심술나서 막말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야, 너는 고장난 몸뚱이라서 다시 남자 만나기 어려울 거다. 평생 혼자 살다가 벽에 똥칠이나 다 되져버려라. 어우, 말이 너무 세다 어머님. 곧 누가 눈물을 흘릴지 두고 보세요. 아무튼 짐 다 챙겼으면 나가주세요. 여긴 제 집이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시고요. 시몬은 쌍욕을 심하게 퍼붓더군요. 저는 귀를 쑤시며 무시하는 제스처를 하고 시모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매우 편했어요.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졌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사는 게 날마다 행복해졌어요. 예전엔 보이지 않던 태양도 하늘도 이젠 매일 올려다보게 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회사에 나가서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는 것도 소중하게 느껴졌고요. 한편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중 곧 결혼을 앞둔 커플이 제 집을 사기로 했어요. 아싸! 라고 속으로 외치며 이사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간절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쩔까 하다가 재미 좀 보자는 심정으로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전 남편의 전시모네? 두 사람이 여긴 어쩐 일로? 여보, 잘 지냈어? 밥은 잘 먹고? 상간녀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해놓고 여보라니? 분명히 그 여자 쪽에서 무슨 일이 터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아가, 보고 싶었다. 뭐라고요? 지금 나더러 보고 싶었다고요? 어머님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하신 거예요? 엄청 웃긴 거 아세요? 미안하다. 죄를 지은 우리 둘이니 비웃어도 좋다. 나한테 일부러 욕먹으려고 오셨어요? 이봐 당신, 여긴 왜 온 거야? 그러자 전 남편이 입을 열려고 하더군요. 여보, 그 여자 말이야. 쉿. 내가 대신 말해줄게. 그 여자 이혼 2번 했고 애도 2. 애들은 각자 아빠들이 키우고 있고. 그리고 임신? 그것도 거짓말이지? 뭐? 어떻게 그걸 다 알아? 그 여자 우리 올케 여동생이거든. 그 집안이 바람이 내력인 집안이야. 내가 뒷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쫙 나서 우리 엄마 귀에 먼저 들어갔어. 그래서 다 알고 있었지. 그 여자 남자한테 들러붙으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한테 상간녀에 대해 귀뜸해준 걸 다시 일러줬어요. 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상간녀 욕을 더하게 했다며 입을 놀리기 시작했죠. 그 기집애 아주 꼬리 9 달린 여우에 남자만 보면 눈 돌아가는 짐승이었어. 나랑 몇 달 살면서 바람 피운 남자만 넷이야, 넷.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그중 하나가 내 절친 민호였어. 당신도 알지? 우리 결혼식 때 사회 봐준 그 민호. 그놈이랑 내 여자랑 바람났더라. 그걸 지난주에 알게 돼서 바로 끝냈어. 아, 진짜 끝냈다니까. 게다가 우리 회사에 내가 불륜으로 소문나서 사장님이 해고를 했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아. 여보, 나 너무 힘들다.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해. 아니, 당신이 너무너무 그리웠고 아직도 사랑해. 아이고, 입만 벌리면 구라가 줄줄 나오네. 이보세요. 사랑 같은 소린 집어치우고 사망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여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진심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해봐. 당신은 나 안 보고 싶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시모도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장 좀 봐왔는데 밥 좀 해줄까? 됐거든요. 어디서 야부리를 터시는 겁니까? 두 사람 그 상간녀한테 뺏긴 게 많았나 보죠? 그래서 지금 오갈 데가 없어진 거고? 전 남편이 뭘 기대했는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말이야. 그 여자가 좀 사치스러워서 뭐 돈을 막 뜯긴 건 아닌데 내가 지낼 데도 없고. 아니 그 당신한테 얹혀살러 온 건 아니야. 진심으로 보고 싶고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재결합? 내가 왜 너랑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 너 김칫국을 사발로 퍼마셨구나.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사실 그 여자 우리 엄마가 소개해준 거야. 나 솔직히 별로였는데 엄마가 자꾸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만난 거라고. 멀쩡한 줄 알고 만났다가 이사달이 난 거야. 그 말에 전시모가 버럭하면서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자식아, 내가 소개는 해줬지만 네가 한 번 보고 말았으면 그걸로 끝이었어야지. 그날 너 걔 얼굴 보고 침 질질 흘리던 거 나는 기억 다 한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아주 둘 다 쌈 싸먹고 있네. 야, 너도 너지만 네 엄마도 똑같아. 똥이랑 설사랑 나란히 내 등짝을 친 거야. 이제 와서 기대 같은 건 하지 말고 뒤돌아서 그대로 사라져. 미련 두지 말고. 여보,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해?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전 남편은 도무지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받아줄 거라는 착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진짜 불가사의였죠. 계속 헛소리만 늘어놓길래 말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냥 말 대신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정확히 2대. 전 남편 뺨을 따기로 쫙쫙 갈겼어요. 복도에 짝짝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하나둘씩 현관문을 열고 구경하러 나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 남편과 전시모는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엉덩이는 들썩이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죠. 누가 봐도 구걸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또 한 번 어이없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가, 이제 네가 애를 못 낳아도 난 상관 안 한다. 그저 우리가 전처럼 다시 가족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뿐이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눈만 껌뻑이었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으로 돌아가게? 전시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젠 아니야. 나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 다른 며느리를 들여서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 네가 얼마나 참을성 있고 착한 애였는지. 딱 한 번만 이 시어머니한테 기회를 줄 순 없겠니? 다시 그때처럼 더불어 살고 싶어. 진심이야. 이번엔 진짜 널 은인처럼 여기고 잘해줄게. 이어서 전 남편도 진지한 척하며 덧붙였습니다. 여보, 엄마 말대로 우리 한 번만 기회를 갖자. 요즘엔 재결합하는 부부도 많다더라. 우리도 다시 합치면 누구보다 잘 살 자신 있어. 당신이 없으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내가 미안했어. 다시 시작하자. 부탁이야. 그 순간 말은 듣지 않고 손부터 올라갔습니다. 그 이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죠. 쫙 하고 울리는 소리에 복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대 더 쌍으로 딱딱 찰떡같이 들러붙는 싸대기를 후렸습니다. 야, 너랑 헤어지고 네 엄마 얼굴 안 본 날부터 내 건강이 돌아왔거든? 요즘 하루하루가 얼마나 상쾌한지 알아? 컨디션 최고고 몸 상태도 인생 최대야. 근데 내가 왜 미쳤다고 너희 모자를 또 가족으로 들이냐? 정신 차려. 너희 둘은 지금도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잖아. 인두껍은 짐승 모자님. 어서 빨리 꺼져. 그런데도 두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꿇은 무릎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끝까지 애처로운 얼굴을 하고 말했죠. 나 진짜 갈 데 없어. 상간녀한테는 어지간히도 돈을 퍼부었는데 결국 다 떠났어. 카드도 막히고 직장도 잘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어. 여보, 나랑 다시 이 집에서 시작하자. 어? 이쯤 되니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그냥 면상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뺨을 한 번 더 갈겨줬습니다. 지금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진짜로 신고할 거니까 둘 다 당장 꺼져! 전시모는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지금 내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 새 며느리한테 선물해준다고 대출받아서 차도 사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그랬단 말이야. 내 손주를 가진 줄 알고 아낌없이 퍼주다가 이 꼴이 났다고. 아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비는데 계속 이럴 거니? 네, 계속 이럴 거예요. 아줌마, 아직도 제가 당신 며느리인 줄 아세요? 당신 아들이랑 무슨 짓을 하든 뭘 먹고 살든 어디서 자빠지든 이제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삶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 소리에 이웃 몇몇이 슬쩍 복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한 걸 눈치챈 시모자는 얼굴을 가렸고 전 남편도 허둥지둥 뒤따라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치듯이 말이죠. 제가 바란 대로 두 모자의 끝은 아주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곧 집이 팔려서 그놈의 인간과 살던 곳에서 벗어났어요. 친정과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차도 한 대 뽑아서 편하게 출퇴근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같은 돌싱이고 이혼 사유도 저와 같다고 했죠. 저는 망설이다가 그냥 한번 만나보자 생각하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답니다. 그 남자는 외모가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멋있었고 직장도 저보다 더 좋은 곳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 절 보더니 마음에 든다며 계속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내일도 만나지 않을래요? 그리고 주말에도요. 아, 제가 마음에 드나요? 아님 그냥 아무나 만나보자는 생각이신가요? 아무나라뇨? 절대 아닙니다. 저 눈 높고요. 지금 하는 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전 미리 통보할 게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요, 임신이 어려운 몸이에요. 자연 임신이 힘들어서 시험관 시도를 해봤는데 연이어 실패했어요. 이 정도면 하자가 있다고 보시겠죠? 이래도 절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 제가 사귀자고 했지 언제 애나 차고 했습니까? 아, 그렇긴 하네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 봐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재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안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좋아요. 그럼 만나봅시다. 그렇게 이혼 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1년 동안 20대 청춘처럼 매우 뜨겁고 달콤한 연애를 했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그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네요. 그이가 시험관까지 하면서 애를 낳는 건 싫다고 했는데 제가 딱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며 설득해 겨우 시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한 번의 시도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정말이지 이 사람 인연은 따로 있나 봅니다. 전 남편과는 그렇게 열심히 시도해도 생기지 않더니 새 남편과는 단 한 번만에 새 생명이 찾아왔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딸아이와 셋이 예쁘게 알콩달콩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제게 찾아오니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긴커녕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남편이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고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점을 먹으려고 한식 뷔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됐죠. 아가, 뭐야? 아줌마 여기서 일해요? 꽤 됐어. 밥 먹으러 왔니? 보면 몰라요?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아유, 아직도 감정의 골이 깊은 모양이네. 아가, 신세 한탄 좀 해도 되겠니? 나 지금 아들 용돈 주면서 산다. 그 자식 직장에서 잘린 뒤로 재취업이 안 돼서 막노동이랑 배달일 몇 번 하더니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살아. 내가 나이 40 된 놈을 키우고 있다고. 아이고, 재밌게도 사시네요.
그럼 열심히 벌어서 댁 아들 고기나 사주세요. 여전히 날 미워하는구나. 아가, 네가 돌아오면 내 아들이 변할지도 몰라. 네가 있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도 기가 차서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보세요, 아줌마. 나 재혼했어요. 게다가 딸까지 있는데 무슨 넘볼 걸 넘보세요. 뭐야? 재혼을 했다고? 에이, 괜히 자존심 상하게 내 사정 말했네. 야, 그럼 빨리 좀 말하지 그랬냐? 아우, 재수없어. 전시모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발광을 하더라고요. 저는 밥맛이 뚝 떨어져서 음식을 남기고 받은 말이 있으니 갚아주고 나왔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네, 아줌마. 나도 아줌마가 재수없어요. 이 식당엔 다신 안 올 겁니다. 퇴! 그게 마지막으로 본 전시모의 모습이었어요. 전 남편은 집에서 게임하면서 페인 생활을 한다고 하니 우연으로도 마주칠 일이 없네요. 똥차가 떠나고 멋들어진 벤츠를 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으로 재밌게 웃으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